안녕하세요. 구수한 옛 이야기를 맛깔나게 들려드리는 멸치아담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편안한 일상에서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옛 이야기 속 잔잔한 감동을 매일같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딸 셋을 홀로 키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해 뜨기 전 장작 한 짐을 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머리엔 헌수건을 두르고 허리에는 해진 두루마기 끈을 느슨히 메고 있었죠. 그 사내의 이름은 정만복. 마을 사람들은 만복 영감이라 불렸지만 한때는 관아 심부름꾼으로 이름난 나름 웃음 많고 손재주 좋던 총각이었습니다. 그런 만복이 28 되던 해 병든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5살 큰딸 연희와 3살 순이 젖도 떼지 못한 막내 마리까지 셋을 품에 안고 사는 고된 인생이 시작되었죠. 이 어린 것들 데리고 살아갈 날이 캄캄하네. 언제 다 클고. 그는 말없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땅을 일구었고 밤엔 집신을 삼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쌀이 없을 땐 된장물에 냉이를 넣고 푹 끓여 3그릇으로 나누었고 겨울밤이면 아이들만 이불 덮이고 자신은 마룻바닥에 등을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러나 그 시절에도 아이들 때문에 웃을 일이 많았었죠. 막내 마리가 된장찌개 김에 코를 대고 엉엉 울던 날, 아버지, 코에 호해줘요. 둘째 순이가 기와지붕에 올라가 아버지, 하늘이 이리 가까운 줄 몰랐어요. 크크크. 하며 깔깔대던 날, 연희가 장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 눈 빠지는 줄 알았댄게요. 보고 싶었어요. 맨발로 달려나와 품에 안기던 그날까지. 그 모든 순간은 만복의 마음 깊은 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언제 다 크나 했는데 세월은 흐르더군요. 지금 만복의 나이는 62, 딸 셋 모두 시집을 보냈죠. 큰딸 연희는 고을 수령 및 관아에 출입하던 군관댁 도령에게 시집을 가고 둘째 순이는 집집마다 기와 얹던 도편수 집안 장자에게 가며 막내 마리는 저 읍성 아래 성하골 마을 양반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혼례 날 만복은 마당 끝에서 딸들에게 조용히 말했죠. 잘 살아라. 밥은 꼭 따뜻할 때 먹고. 사위놈이 속썩이고 고생시키면 이 애비한테 퍼뜩 편지 보내거라. 이 애비가 불이 나게 달려갈 것인께. 딸들이 술에 타고 멀어질 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이제 그 집엔 그 혼자만 남았습니다. 딸들이 쓰던 방마다 불이 꺼졌고 마당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항아리 뚜껑도 열어본 사람이 없으니 된장 위엔 얇은 곰팡이마저 피었더랍니다. 딸들은 처음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시댁 일이 많아서 끝면 곧 갈게요. 애가 감기가 들어서요. 봄 지나면 꼭 찾아뵐게요. 올해엔 꼭 내려갈게요. 하지만 해가 바뀌도록 마당을 밟은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온 그는 마당 끝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자식 셋을 키웠건만. 이제 내 밥상에 젓가락 하나 얹어줄 리가 없구먼. 허기진 것도 말 없는 집안도 이젠 익숙해진 올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장터 끝 허름한 집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텃밭에는 다듬지 않은 부추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문간에는 헝겊빨래가 나뭇가지에 걸려 바람결에 나부끼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집 딸이 다시 돌아왔답니다. 시집에서 바람난 서방님에게 쫓겨나 친정으로 온 거라고들 하더군요. 그날도 정만복은 늘 그렇듯 장에 나갔습니다. 고추장 떨어지고 된장 한 사발 더 담아야겠다고 읊조리며 두루마기 자락을 걷고 천천히 장터 길을 올랐죠. 그런데 그때 기와집 한켠 채소 좌판 아래서 송편을 만들고 있는 낯익은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끼 도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기름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단단했죠. 정만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춘애 아닌가? 소리 없이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춘애였습니다. 어릴 적 마당에서 어머님 눈피에서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그 소녀, 그리고 만복이 소년 시절 어렴풋이 가슴에 담았던 이름, 그녀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춘애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스르르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세요? 만복이 오라버님 아닌가요?
익숙한 듯 인사하는 말투의 만복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너는 잘 지내고? 글쎄요. 잘 지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춘애는 덤덤히 대꾸했지만 눈가에는 먼지 앉은 듯한 미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나이 들면 무슨 낯으로 남정네 만나나 싶었는데 오라버니는 그대로시네요. 말끝에 담긴 웃음은 다정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만복은 괜스레 부끄러워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 한 단이 축축해질 정도로 손바닥에 땀이 났죠. 딸들은 다 잘 지내죠? 응, 다 시집가서 제 밥그릇 챙기고 살고 있지. 딸 셋을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오라버니는 훌륭하세요. 혼자 딸 셋 키워낸 거. 제가 알기론 이렇게 애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아버지는 오라버니밖에 없어요. 그 말에 만복은 어쩐지 울컥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 없었으니까요. 그저 다들 어려웠겠다, 고생 많았겠네 정도였죠. 잠시 후 춘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도 혼자세요? 만복은 대답 대신 파 한 단만 더 움켜쥐었습니다. 춘애는 그 대답을 못 들은 채로도 다 알아들었다는 듯 다시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마을이 좁으니 우리 또 보겠네요. 그날 저녁 만복은 처음으로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수염을 다듬고 머리에 참기름을 바르고 수건을 새로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직 남정네긴 하지. 그리하여 정만복의 가슴 속에서 묻어두었던 어떤 설렘이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소리 없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만복 영감이 머리에 참기름을 발랐대. 그래? 엊그제 장에선 새두루마기를 차려 입고 다니더라니까. 아이고, 예순을 넘은 양반이 못이 그리 멋을 낸다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수상함을 눈치챈 건 바로 정만복의 딸 셋이었죠. 오랜만에 온 딸들이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중얼댔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지? 아버지가 요 며칠 표정이 묘하게 들떠계셔. 둘째 순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죠. 응, 분명히 누굴 만나시는 거야. 요새 대청에서 혼자 웃는 소리도 들렸다니까. 막내 마리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방문 열고 들어갔는데 혼자 거울 보면서 머리 만지고 계셨어. 생전 안 바르시던 기름을 다 바르시더라. 혹시 우리 아버지 정분 나신 거 아니야? 그날 오후 셋은 몰래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갔습니다. 만복은 장바구니를 들고 팔을 고르다가 어디선가 나타난 춘애와 마주쳤습니다. 오셨네요. 춘애의 목소리에 만복은 어깨를 움찔했죠. 파가 부드러워 보여서 이거요?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두 사람의 어색한 대화를 멀찍이서 엿듣던 셋딸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확신에 찼습니다. 봐봐. 우리 아버지 지금 웃으셨어. 춘애 아줌마랑 눈 마주치니까 얼굴이 벌개지셨잖아. 그날 저녁 큰딸 연희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만복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 글쎄, 된장이 잘 익긴 했더구나. 아니요, 된장 말고요. 혹시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시냐고요? 순간 만복은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 며칠 전에 장에서 춘애를 만났다. 딸 셋은 동시에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예전에 장독 때 숨어 있다가 엎어서 할머니한테 혼난 그분이요? 만복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 춘애. 그런데 지금은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에 와 있더구나. 만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이다. 나이 들어도 마음이란 게 가만히 있질 않아. 그냥 옛정이랄까, 애틋함이랄까. 내가 이상한 게냐? 그 말에 딸들은 순간 마음이 뭉클했죠. 딸 셋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가 이제야 겨우 다시 웃고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며칠 뒤 춘애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할 말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와 오라버니가 만나는 걸 알고 계시네요. 딸셋 있는 호라비하고는 절대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하세요. 왜 안 된다고 하시는데? 딸들 다 키웠다지만 자식 많은 집은 바가지 차기 딱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만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딸 셋은 밤에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언니, 우리 아버지 사랑 한 번 못하고 이렇게 늙게 둘 순 없어. 그래, 그 춘의 아주머니. 괜찮은 분 같더라. 이제 우리 셋이나 서야 할 때지 않을까? 막내 마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어때서? 장작 패고 밥 짓고 된장 쓸 줄 아는 다정한 남정네가 세상에 어딨다고. 둘째 순이는 말없이 눈시울을 훔쳤고 큰딸 연희는 품에서 작은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제 아버지가 혼자 수놓으신 손수건이야. 장터가는 우리를 챙기려고 밤새 바느질하신 거야. 세 딸은 고개를 맞대고 결의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우린 아버지를 위한 대작전에 나선다. 다음 날 큰딸 연희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춘혜의 집 문을 조용히 두드리더니 예의 바르고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였죠. 어르신, 전 정만복 영감의 큰딸이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고추장에 도라지 나물 좀 담아왔습니다. 춘혜의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갖고 오고 계집애가 말도 바르게 하네. 저희는 아버지께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여자를 귀히 여기시고 어르신께는 예를 갖추라고 가르치셨어요. 한참 뒤 춘혜네 부엌에서는 나물 맛이 아주 구수하구먼. 하며 나물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순이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꽃술 2병을 작은 보자기에 싸들고 찾아갔죠. 어르신께 술 한 잔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빚으신 술인데 맛이 정말 좋습니다. 춘혜 아버지는 눈을 꿈벅이며 말했습니다. 정만복 그 영감이 술도 빚는단 말이냐? 가족들 먹일 건 손수 만드시지요. 그날 밤 춘혜 아버지는 살짝 취기가 오른 얼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만복이라 그 양반 행동거지가 점잖았지. 마지막은 가장 효과적인 한 수. 마리는 그대로 춘혜네 사랑채 마루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이쿠, 넌 뭐냐 이게? 우리 아버지가요. 평생 혼자 살면서 손톱 한 번 제대로 깎아본 적이 없으세요. 된장찌개 끓이시면서 우시던 날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방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엄마 일찍 보내시고 저희 때문에 총각으로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 사랑 한번 해보면 안 되나요? 그 모습을 본 춘혜의 아버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하, 이 계집애가 무슨 연극을 하러 왔나 했더니 이리 순박하고 기특한 딸을 셋이나 키웠다니 정만복이 보통 영감은 아니로구먼.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춘혜 엄마 살아있을 때 저 만복이란 총각 참 똑똑하고 곧다고 했었는데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린 게 아닌가 싶구먼. 그날 밤 춘혜의 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춘혜를 불렀습니다. 이거사, 내가 좋다면 정만복이에게 가거라. 정말요? 어차피 인생이란 게 임자 만나서 마음 주고 마음 받으면 너도 웃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춘혜는 눈물을 흘렸고 그 소식을 들은 정만복은 긴 한숨을 내쉰 뒤 말없이 고추장을 한 숟갈 더 퍼 장독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딸은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버지 응원해드릴게요. 그동안 받은 사랑 조금씩 갚아볼게요. 정만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놈들, 니들 덕분에 내 인생에 봄이 다시 오는구나. 춘혜의 아버지 허락이 떨어진 그날 밤 세 딸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내 마리는 아궁이 옆에 엎드려 밤늦게까지 구들장을 데우며 중얼댔고 둘째 순이는 이부자리 깔아놓고도 괜히 베개를 왔다 갔다 이불을 접었다 폈다 했죠. 아버지가 홀레라니 믿겨지지 않아. 큰딸 연희는 더 진지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되실 분을 사윗감 볼 때처럼 우리가 철저히 검증하자. 하아, 누가 보면 우리가 아버지 시집 보내는 줄 알겠어. 그 말에는 분명 설렘과 긴장,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혜가 손수 만든 떡과 조청을 들고 정만복 집을 찾아왔습니다. 세 딸은 조용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새어머니 되실 분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큰딸 연희가 정중히 인사를 했고 춘혜는 놀란 얼굴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고맙고 부끄럽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춘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자 세 딸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하루에 2번은 된장찌개 드셔야 해요. 된장 직접 담글 줄 아세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혹시 새벽참 내어드릴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아버지 방 안에 박씨 호박 말리는 자리 있어요. 그거 치우시면 안 됩니다. 벌써 10년 넘은 거라 추억이 많거든요. 춘애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된장은 어릴 때 친정에서 배웠지. 새벽참은 뭐, 전 예전에도 늘 하던 거라. 호박이야 그 자리 비워두고 말린 감도 한 줄 걸어 놓으면 되겠네. 만복이 오라버니 감도 좋아하시잖아. 그 말에 세 딸은 동시에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춘애가 아버지가 아닌 만복이라 부르는 데엔 어딘가 다정한 감정이 느껴졌던 겁니다. 잠시 후 큰딸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애 어머니, 혹시 어릴 때 저희 어머니랑 아시는 사이셨나요? 춘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 어머니하고는 어릴 때 같은 개울에서 머리 감고 물장구 치던 사이였지. 마리는 어느새 춘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언니들은 엄마라고 못 부른 지 오래예요. 저는 아기 때 돌아가셔서 엄마를 불러보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꼭 한 번쯤 불러보고 싶어요. 춘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가엔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정만복은 마당 끝에서 혼자 검은고를 튕기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만지지도 않던 악기였죠. 딸 셋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막내 마리가 툭 던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꽃 드린 적 있었어요? 응, 무슨 꽃? 아니, 새어머니께는 존멋도 부려보시라고요. 정만복은 쿨럭 헛기침을 하더니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꼭 해야 하나? 허허허. 그럼요. 우리가 같이 골라드릴까요? 예쁘고 향기 좋은 봉숭아꽃 어떠세요? 그날 밤 그 마당에서는 봉숭아 한 다발을 놓고 딸 셋이 아버지 머리에 꼭 꽂아주며 깔깔거리는 작은 연회가 열렸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정만복은 속으로 생각했죠. 새 장가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지. 그날은 조용한 혼례식이었습니다. 북도 나팔도 없이 초라한 한옥마루 위에서 딸 셋이 준비한 반상과 직접 짠 이부자리를 사이에 두고 정만복과 춘애가 마주 앉았죠. 큰딸 연희가 말했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이 앞에 있는 엿 한 쌍을 나눠 드시면 진짜 부부가 되시는 거예요. 정만복은 손을 떨며 엿을 들었고 춘애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아 맞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누구의 마음속엔 조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둘째 순이는 춘애 어머니 머리에 흰 수건을 정갈이 묶어드렸고 막내 마리는 웃으며 작은 병에 술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손님 아니고 식구로 드리는 술이에요. 춘애는 아무 말 없이 세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어미도 되지 못하고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셋이나 되는 딸을 얻다니 참 세상살이 마음대로 안 되다가도 어느 날은 이렇게 복을 넘치게 받는 날도 있네요. 그 말에 마리는 벌써 울먹였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위에 올려둔 저고리를 슬며시 춘애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끼시며 못 입으셨던 저고리예요. 이젠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5사람은 조촐한 혼례 상위에서 함께 밥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만복댁의 등잔불은 유난히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 위로 피어오르던 웃음소리는 달빛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만복 영감? 에이, 영감 아니야. 요즘 아주 총각 웃음 짓고 다닌다니까. 춘애댁이랑 그렇게 깨가 쏟아진대. 두 사람 참 꼭 장독대랑 뚜껑처럼 딱 맞더라. 하지만 누구보다 흐뭇해한 건 딸 셋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월을 바친 아버지가 비로소 누군가에게 기대고 다시 따뜻한 밥을 받아먹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이로써 딸 셋을 키운 홀아버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편의 야담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그걸로 저는 참 기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멸치아담은 앞으로도 사람 향기 나는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따뜻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